저는 71세 김정자예요. 하지만 말이죠. 젊은 시절엔 제법 예쁘다는 소리 좀 들었답니다. 경동시장에서 40년간 국수집을 운영했는데 장사도 했지만 참 많이 놀기도 했어요. 콜라텍에서 춤추고 언니들이랑 막걸리 한잔하고 그렇게 신나게 살았죠. 그런데 남편 철수 그 사람 떠나고 나서 뭔가 다 시들어 버렸어요. 거울도 안 보고 립스틱도 안 바르고 그냥 할머니로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 순애 언니 말이 종로 사람들이 다 사당으로 갔다더군요. 그곳엔 뭐가 있길래 70 넘은 할머니들이 새벽부터 지하철을 탄다는 걸까요? 처음엔 나 같은 늙은이가 뭘 했는데 순애 언니 말이 거기 가면 인생이 달라진다더군요. 그래서 나도 가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어요. 빛이 낡은 거울을 비추자 나는 슬며시 거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거울 속 내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어요. 팔자주름이 깊어지고 어깨선도 굳었지만 그래도 눈매는 아직 괜찮네. 예전에 철수 그 사람이 당신 눈이 제일 예뻐했던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예쁘다는 소리냐 싶지만 사실 거울 보는 게 그렇게 싫지만은 않았어요. 립스틱 하나 바르면 달라 보일 것 같은데 요즘엔 그마저 귀찮아서 안 했거든. 아니지, 귀찮은 게 아니라 누가 봐준다고. 세면대 옆 작은 상자. 남편 철수가 살아생전에 사준 금색 반지가 그 안에 있었어요. 시장 사람들 앞에서 반지는 사치야 하던 그 양반이 결혼기념일에 한참 뒤늦게 건넸던 반지. 나는 그걸 손가락에 끼워봤습니다. 손이 예전 같지 않아서 살짝 끼긴 했지만 그래도 반짝이더군요.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닿자 가슴 한쪽이 뭉클했어요. 이제 종로엔 갈 일이 없겠구만. 중얼거리는 내 목소리가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한때는 매일 아침같이 탑골공원 앞 버스를 탔지요. 친구 순의 언니랑 종로 뒷골목 국수집에 앉아 뜨거운 육수 김 올라오는 거 보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때의 난 늘 바빴어요. 시장에서 장사하고 저녁엔 콜라텍 가서 언니들이랑 춤추고 음악 틀어놓고 신나게 몸 흔들 때면 나도 아직 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날들이 이젠 까마득하게만 느껴집니다. 거울 너머로 젊던 시절의 내 모습이 잠깐 겹쳐 보였어요. 20살 때 시장에서 나물 다듬고 있는데 철수 그 사람이 다가왔지요. 손 조심하라던 그 목소리. 솔직히 말하면 그때 내가 제법 예뻤어요. 시장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그 양반은 말이 적었지만 손으로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무거운 짐 대신 들어주고 비 오는 날엔 내 어깨에 우산 씌워주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세월 앞에선 어쩔 도리가 없더군요. 퇴직하고 나서 병을 얻었고 병실에서 나를 보며 웃던 그 얼굴이 이제는 사진 속에만 남았습니다. 거울 옆에 서 있는 그 사진. 커피잔 대신 약컵 들던 그 손이 아직도 선명해요. 나는 거울 속 내 얼굴에 말을 걸었습니다. 정자야, 이제 그만 좀 울어라. 하지만 눈가가 저절로 젖었어요. 눈물은 참 이상합니다. 슬픈 것도 아닌데 그냥 오래 묵은 마음이 흘러내리는 것 같아요. 커피포트를 켜자 틱 소리와 함께 온기가 번졌습니다. 나는 커피를 따라 창가에 앉았어요. 커피 향이 은근히 달더군요. 그 향 속에서 문득 탑골공원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바둑돌 딱딱 부딪히는 소리, 할배들 웃음소리, 콜라텍에서 흘러나오던 트로트. 이 몸이 죽고 죽어 노래 나오면 언니들이랑 손잡고 빙글빙글 돌았지요. 그때가 좋았어.
정말 그곳도 이젠 없다 하더군요. 장기파는 철거되고 친구들도 이리저리 흩어지고 순애 언니가 얼마 전 전화했어요. 요즘은 종로에 사람 없다. 다 사당으로 간다더라. 거기 가면 인생이 달라진대. 그 말에 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사당. 낯선 동네인데 왠지 설레더라고요. 젊은 시절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 거기엔 콜라텍도 있고 새로운 사람들도 많다 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또 하면서도 내 속에서 뭔가가 슬슬 꿈틀거렸어요. 오래 묵은 먼지를 털어내는 느낌. 아직 나도 살아있잖아. 70 넘었다고 끝은 아니지. 커피를 다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잔 아래 둥근 물자국이 남았어요. 그 자국을 보다가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이젠 그 어떤 흔적도 나를 묶어두지 못하겠구만. 나는 조용히 반지를 벗어 손바닥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거울 속 내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제 내일은 나 혼자 가보자. 종로 대신 사당으로. 말하고 나니까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어요. 립스틱 하나 발라볼까? 햇살이 거울에 반사되어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거울 속 나는 조금 젊어 보였어요. 아직 눈매는 살아있었거든요. 마치 봄빛이 얼굴 위로 다시 내려앉은 것처럼. 버스 창문에 내 얼굴이 비쳤어요. 햇살에 번져 반쯤만 보이는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창가에 기댄 채 나는 속으로 웃었어요. 그래, 한번 가보자. 뭐라도 바뀌겠지. 버스가 경동시장 앞에 멈추자 익숙한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들었어요. 말린 고추 냄새, 흙 묻은 대파 냄새, 그리고 오래된 기름 냄새. 그 냄새 속에는 내 젊은 날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길을 몇 년 만에 걸었어요. 천막은 발에 있었고 가게 간판에는 먼지가 내려앉았습니다. 한때 사람들로 북적이던 길이 텅 비어 있었어요. 국수집이 있던 자리는 깨끗이 비워져 있었고 벽에는 세 가게 안내문만 붙어 있었습니다. 곧 오픈 예정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아, 커피라. 이젠 내가 끓이던 멸치 육수 대신 에스프레소가 팔릴 자리구만.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발밑에는 마른 고춧가루가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그걸 밟는 소리가 이상하게 쓸쓸했어요. 나는 허리를 곧게 펴고 골목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어쩐지 발걸음이 자연스레 가볍게 리듬을 타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예전 버릇이 남은 모양입니다. 가게 문 닫을 때마다 흥얼거리던 트로트 리듬이 몸 안 어딘가에서 아직 살아 있었어요. 어머, 정자야?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돌아보니 순애 언니였어요. 여전히 파마 머리에 붉은 립스틱, 그 특유의 향수 냄새가 반가웠습니다. 언니, 세상에, 진짜 오랜만이네요. 아이고, 너 아직도 이 근처 와? 여긴 이제 다 끝났잖아. 그냥 냄새 맡으러 왔어요. 아직 남았나 싶어서. 냄새는 남았지. 근데 사람 냄새는 없어. 다들 사당 쪽으로 갔다니까. 순애 언니는 장바구니를 들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 골목 다 허물고 뭐 생긴다더라. 근데 우리 나이엔 상관없지 뭐. 사당이요? 내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래, 사당역 근처 콜라텍이 아직 살아있대. 거긴 공기 좋고 음악도 최신이고 남자들도 깔끔하다더라. 언니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요즘 거기가 시니어 핫플이래. 나는 피식 웃었습니다. 내가 거길 왜 가요? 나이 70이 넘었는데. 야, 70 넘으면 사람도 사람 아니다냐? 언니가 내 팔을 툭 쳤어요. 너도 알잖아. 우리 나이엔 설렘이 약이야. 그냥 집에만 앉아 있으면 진짜 늙어버린다고.
그 말에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이라니. 그게 내 안에 아직 남아있을까? 둘은 시장 끝자락 찻집에 들어섰어요. 좁은 가게 안에는 낡은 카세트에서 조용히 노래가 흘렀습니다.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노래 가사가 묘하게 가슴을 찔렀어요.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엔 이제 상인 대신 배달 오토바이들이 질주했어요. 그 바람이 유리창을 스쳤습니다. 순애 언니가 내 얼굴을 보며 말했어요. 야, 너 아직도 이뻐. 솔직히 너 나이 안 들어 보여. 나는 웃었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사람이 늙는 건 얼굴이 아니라 마음이란 걸 순간 깨달은 듯 했어요. 언니, 그 사당 콜라텍? 진짜 재밌어요? 응. 음악도 좋아. 사람들도 깔끔하고. 거기 가면 나이 잊어버린다니까. 언니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있잖아. 거기 가면 말이야. 옛날 우리처럼 신나게 노는 사람들 많아. 혼자 온 사람도 많고. 그래요? 그럼 나도 한번 가볼까? 가자. 이번 주 토요일 내가 데리러 갈게. 2시 반쯤. 언니의 말에 나는 모르게 어깨가 들썩였어요. 몸속 어딘가 깊숙이 묻혀있던 리듬이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순애 언니가 웃었어요. 야, 아직 몸이 기억하네. 우리 때 그 탱고곡 나오면 다리가 먼저 움직인다니까.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잔 밑바닥에 커피색 물자국이 햇살에 반사되어 반짝였어요. 마치 나를 부르는 신호처럼. 찻집 문을 나서며 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토요일 콜라텍 앞에서 봐. 나랑 내가 다시 불 붙이자고. 나는 어색하게 웃었지만 이미 마음은 그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시장 끝 골목을 걸으며 나는 가볍게 허리를 흔들었습니다. 스스로도 웃겼어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콜라텍이람. 하지만 발걸음이 괜히 들떴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동안 나는 오래된 내 안의 음악이 다시 깨어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멈춰있던 인생의 리듬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창문을 여니 공기가 달랐어요. 봄비가 그친 거리엔 햇살이 반짝거렸고 먼 산등성이가 오늘따라 더 멋져 보였습니다. 나는 거울 앞에서 머리칼을 매만졌어요. 짧게 파마한 머리를 손바닥으로 살짝 눌러 정리하고 장롱 속에서 베이지색 스카프를 꺼내 목에 걸었습니다. 거울 속의 나를 바라봤어요. 눈가엔 주름이 있지만 오늘은 그마저 고왔습니다. 살짝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어요. 그래, 늙은 게 아니라 익은 거지.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니 봄바람이 불었어요. 버스 번호판 위로 먼지가 날리고 사람들 사이로 꽃잎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손바닥 위에 내려앉은 그 분홍빛 조각을 바라보다가 괜히 웃음이 났어요. 순애 언니가 말하던 콜라텍이 떠올랐습니다. 남자들도 깔끔하다더라. 그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어요. 버스 안은 북적였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들이 새삼 낯설었어요. 경동시장, 청량리, 그리고 곧이어 사당역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2번 뛰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목적지를 향한 두근거림이었습니다. 사당역 출구 앞은 사람들로 들끓었어요. 젊은 남녀, 쇼핑백을 든 아주머니들, 그리고 나와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화장도 곱게 하고 머리도 단정히 손질해 왔더군요. 나는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어요. 다들 나 같은 생각을 했겠지. 이왕 늙는 거 고운 얼굴로 늙자. 지하철 계단을 오르며 내 손은 괜히 스카프 끝을 만지고 있었어요.
손끝에 닿는 천의 부드러움이 마음을 차분하게 했습니다. 그때 발밑에서 누군가 말했어요. 어르신, 조심하세요. 돌아보니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는 웃으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나도 모르게 창문 유리에 비친 내 얼굴을 봤어요. 살짝 붉어진 볼이 이상하게 싫지 않았습니다. 사당역 4번 출구 쪽으로 걸음을 옮기자 거리의 공기가 확 달라졌어요. 곱창 굽는 냄새, 탕수육 튀기는 소리, 그리고 웃음소리. 어딘가에서 라디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익숙한 멜로디였어요. 내 몸이 미세하게 반응했습니다. 어깨가 절로 흔들렸어요. 순애 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자야, 벌써 도착했냐? 응, 지금 역 앞이야. 잘했어. 바로 옆 골목 콜라텍으로 들어와. 입구에 빨간 불빛 보이지? 거기가 우리 놀이터야. 놀이터라. 그 단어가 이상하게 가슴에 와 닿았어요. 어릴 적 놀이터처럼 설레고 젊은 날 무도장처럼 아찔했습니다. 나는 가방을 고쳐 메고 콜라텍 간판을 바라봤어요. 메이플 콜라텍 행복한 인생의 오후. 글자가 반짝이며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툭 내려앉았다가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문 앞에 서니 음악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리듬이 느렸다가 다시 빨라졌다가 내 심장과 꼭 닮은 박자였어요. 문을 잡은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이런 데를 또 오네. 중얼거리며 웃었지만 입가엔 설렘이 묻어 있었어요. 문을 열자 탱고와 블루스가 뒤섞인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조명은 붉고 사람들은 웃고 있었어요. 음악은 낯설었지만 리듬은 익숙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 시장 축제에서 음악에 맞춰 장사하다가 무심코 리듬을 타던 그 버릇. 그게 아직 내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순애 언니가 나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어요. 야, 왔네. 생각보다 훨씬 예쁘다. 그 스카프 잘 어울려. 나는 민망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언니 옆에는 몇몇 남성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내게 시선을 주었습니다. 짙은 회색 정장, 단정한 구두, 깔끔한 인상. 그의 눈빛이 순간 내 눈과 마주쳤어요. 그리고 아주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간 내 가슴이 다시 한번 뛰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당신도 여기 어울립니다라는 묘한 인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미소를 건넸어요.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그날 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늙어서 조용해지는 게 아니라 용기를 잃어서 조용해지는 거라는 걸. 그리고 나는 지금 용기를 내고 있었어요. 콜라텍 문을 여는 순간 공기가 달랐어요. 따뜻한 공기 속에 화장품 냄새, 향수 냄새, 그리고 오래된 나무 바닥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조명은 붉고 천장에 매달린 거울 구슬이 반짝였어요. 음악은 낮게 깔린 베이스 위로 느린 탱고 리듬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순애 언니가 내 손을 붙잡았어요. 야, 겁먹지 마. 여긴 다 우리 또래야. 봐봐, 저기 할배들 구두 신고 멋부린 거. 나는 웃었지만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사람들은 원을 그리며 천천히 리듬을 타고 있었어요. 여자들의 스카프가 빛을 받아 반짝였고 남자들의 구두가 나무 바닥 위를 스치며 부드럽게 미끄러졌습니다. 나는 구석자리에 앉아 그들을 바라봤어요. 내가 잃은 시간들이 하나둘 되살아났습니다. 시장 축제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남행열차에 맞춰 나도 모르게 어깨를 흔들던 그 시절의 나. 그 여자가 지금 내 안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어요. 순애 언니가 내 어깨를 톡 치며 말했습니다.
야, 앉아있지 말고 한 곡만 쳐봐. 몸 굳어버린다. 아이, 나는 이제 몸이 굳었어. 무슨 소리야? 몸은 기억한다니까. 음악만 시작되면 알아서 움직여. 내가 뭘 알고 그래. 정말 그랬어요. 새로운 곡이 흘러나오자 발끝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허리와 어깨가 리듬을 따라 흔들렸어요. 어쩐지 웃음이 났습니다. 나는 일어나서 가방을 의자에 올려놓고 천천히 무대 쪽으로 걸었어요. 그때 한 남자가 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회색 정장, 구두에 반짝이는 광, 그리고 은은한 머리숱 사이로 비치는 흰머리 몇 가닥. 그는 부드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춤 괜찮으시겠습니까?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나는 그 손을 바라보았어요. 손등에는 세월이 남긴 주름이 있었지만 손바닥은 따뜻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내 손을 잡아주던 그 사람처럼. 나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어요. 손이 닿자마자 온기가 퍼졌습니다. 음악은 조금 더 느리게, 그러나 깊게 흘렀어요. 그는 자연스럽게 나를 이끌었습니다. 몸이 따라갔어요. 나는 그저 리듬에 몸을 맡겼습니다. 내가 아직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시장에서 장사하다가도 음악이 들리면 들썩이던 내 몸. 그 여자가 다시 나를 찾고 있었어요. 곡이 끝나자 그는 내 손을 놓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춤을 춘 것 같습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아주 오랜만에 제대로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혹시 경동시장 근처에서 장사하셨죠? 순간 나는 놀라 눈을 크게 떴어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국수집 말이에요. 거기서 몇 번 뵌 적 있습니다. 늘 활기차게 웃으시던 분. 그의 말에 기억이 스쳤어요. 젊은 시절 점심시간마다 국수를 사가던 단골. 늘 말없이 미소만 짓던 남자. 그때 매일 7,000원짜리 곱빼기를 시키던 분이셨죠? 네. 그땐 젊었죠. 그런데 사당에서 이렇게 다시 뵐 줄은 몰랐네요. 나는 웃었지만 속이 이상하게 간질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세월이 돌고 돌아 나를 다시 춤추게 하려는 신호 같았습니다. 순애 언니가 멀리서 손을 흔들었어요. 야, 정자야. 잘한다. 허리 펴고 리듬 타. 사람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나는 순간 나이를 잊었어요. 몸이 먼저 반응했고 마음이 따라갔습니다. 음악이 끝나자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어요. 그가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설레긴 처음이네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어요. 오늘 정말 젊게 보이십니다. 그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는 그저 짧게 대답했어요. 이상하죠. 저도 오늘따라 내 몸이 가벼워요. 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조명이 잠시 어두워지자 우리의 숨소리만 남았어요.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늙은 게 아니라 아직 숨쉬고 있는 여자야. 음악이 끝나자 조명은 서서히 밝아졌다. 바닥 위에 떨어진 빛이 반짝였고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나는 숨을 고르며 가슴 위로 손을 얹었다. 심장이 아직도 콩닥거렸다. 오랜만에, 아니 거의 처음처럼 두근거리는 느낌이었다. 그 남자가 내 옆에 다가와 말했다. 혹시 잠깐 앉을까요? 음악이 너무 좋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무대 옆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탁자 위엔 작은 커피잔 2개가 놓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경동시장에서 국수집 하시지 않았어요? 나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다. 맞아요. 거길 어떻게 아세요? 그때 제가 근처 가게에서 일했거든요. 점심시간마다 몰래 나와서 거기 국수 먹는 게 낙이었죠. 그의 말에 기억이 스쳤다. 언제나 말없이 곱빼기 하나 주세요 하던 단골. 국수 한 젓가락 들 때마다 미묘하게 미소 짓던 얼굴. 그가 바로 이 사람이었다. 아이고,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15년은 된 것 같네요. 그땐 저도 젊었죠. 머리카락이 지금보단 까맸어요. 그가 웃자 나도 따라 웃었다. 그의 웃음엔 묘하게 따뜻한 울림이 있었다. 어느 순간 그 웃음 속에서 예전 남편 철수의 그림자가 스쳐갔다. 하지만 이상하게 슬프지 않았다. 그저 오래된 음악처럼 잔잔히 마음을 적셨다. 그 국수집이 없어졌을 때 좀 서운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조용했다. 항상 국물 맛이 달랐거든요. 그날 주인장 기분에 따라. 어머,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그날 기분이 좋으면 국물이 깊었어요. 기분이 안 좋으면 짜더라고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아, 내가 들켰네. 맞아요. 그땐 손님이 많아도 마음은 늘 허전했거든요.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조명이 부드럽게 어두워지며 배경음악으로 그대 안의 블루가 흘러나왔다. 그는 잔을 들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잔을 내려놓는 그의 손끝이 살짝 떨렸다. 나는 그 손을 바라보다가 문득 물었다. 혼자 사세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 아내가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는 별로 웃을 일이 없었어요. 그 말에 내 안에서 무언가가 저릿했다. 그의 눈빛 속엔 허전함과 따뜻함이 동시에 있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저도 그래요. 남편이 가고 나니 사람이 아니라 그림자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르네요. 왜요? 그림자가 아니라 빛 같아요. 오늘 처음으로 눈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에요. 그의 말이 너무 진심이라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커피잔에 김이 오르며 두 사람 얼굴이 희미하게 겹쳤다. 그 순간 나는 오래전 기억 속 나를 떠올렸다. 경동시장 골목에서 콧노래를 흥얼대며 장사하던 여자. 다리가 아파도 리듬을 타던 여자. 그 여자가 지금 여기서 다시 숨쉬고 있었다. 혹시 그가 망설이며 말을 이었다. 다음 주에 이 근처 남성사계시장 가보실래요? 닭갈비집 괜찮은 데가 있거든요. 음악도 나와요. 나는 살짝 놀랐지만 그 말이 귀에 달콤하게 들렸다. 닭갈비요? 예, 매운 거 괜찮으세요? 저 매운 거 좋아해요. 국수 말고 닭갈비 괜찮네요. 둘 다 웃었다. 음악은 점점 느려지고 사람들은 춤을 멈추며 테이블로 돌아갔다. 순애 언니가 멀리서 눈짓을 했다. 잘한다, 정자야. 하는 표정이었다. 나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잔의 따뜻함이 손끝에서 가슴까지 전해졌다. 그 온기가 참 좋았다. 마치 봄 햇살이 피부에 닿을 때처럼 부드럽고 조용히 스며드는 온기였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오늘 참 좋은 날이네요. 다음 주 같은 시간에 여기서 뵙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럼 그때 봬요. 그가 문 쪽으로 걸어나가자 콜라텍 조명이 그를 따라 천천히 어둡게 물들었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음악이 다시 시작됐지만 내 귀엔 그의 말만 맴돌았다. 빛 같아요. 나는 커피잔 속에 남은 김을 바라보며 혼잣말했다. 그래, 나 아직 빛이 남았구나. 남성사계시장은 생각보다 활기찼어요. 봄 햇살이 천막 사이로 쏟아지고
생선 굽는 냄새와 닭갈비 양념 향이 뒤섞였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처럼 흘렀어요. 나는 회색 트렌치 코트를 여미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곳은 종로나 경동시장과 달랐어요. 냄새는 익숙했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조금 더 깨끗하고 조금 더 밝고 사람들이 늙지 않은 얼굴로 웃고 있었어요. 정자 씨,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돌아보니 그가 있었습니다. 김영훈. 그날 콜라텍에서 내 손을 잡았던 남자. 그는 오늘도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쩐지 젊어 보였달까? 아니, 아마 내 눈이 그를 새롭게 보고 있었을 거예요. 닭갈비 냄새에 따라오셨죠?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 냄새가 길을 안내하더라고요. 그럼 잘 오셨어요. 제가 아는 단골집이 바로 저기입니다. 그는 시장 골목 안쪽의 작은 가게로 나를 이끌었어요. 간판엔 손글씨로 영잔의 닭갈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불판 위에서 양념된 닭이 지글지글 익어가며 빨간 양념이 반짝였어요. 김이 피어오르며 얼굴을 덮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그가 의자를 빼줬어요. 나는 그 배려가 낯설면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대접 오랜만이네요. 제가 감사해야죠. 그날 이후 계속 생각이 나서요. 제가요? 예. 웃으시는 얼굴이 묘하게 오래 남더라고요. 그의 말에 순간 볼이 붉어졌어요. 닭갈비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불판 위 기름 튀는 소리, 모든 게 음악처럼 들렸어요. 요즘은 시장에도 젊은 사람들 많네요. 예전처럼 낡은 느낌이 없어요. 요즘 시니어분들 다 이렇게 사당 쪽으로 오시잖아요. 그러게요. 나도 몰랐어요. 세상은 계속 변하는데 나만 멈춰 있었던 것 같아요. 멈춘 게 아니죠. 잠시 쉬었던 거겠죠. 그가 젓가락으로 닭갈비를 내 접시에 덜어주었어요.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그 순간 그의 손등이 내 손끝에 스쳤습니다. 뜨거운 불판보다 더 뜨거운 온기가 느껴졌어요. 그 짧은 접촉에 심장이 툭 내려앉았습니다. 닭갈비를 한 입 먹으니 달콤하고 매웠어요. 혀끝이 따끔했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 나이에 닭갈비라니 참 오랜만이에요. 사람은 나이보다 맛을 알아야 늙지 않죠. 그 말 멋지네요. 그쪽이 더 멋집니다. 오늘따라 정말 밝아 보이세요. 나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울컥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런 말을 들어본 게 처음이었어요. 밝다. 그건 단순한 외모의 말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닭갈비를 거의 다 먹을 때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자 씨, 혹시 후회되는 일 있으세요? 후회요? 예. 인생에서 이건 좀 다르게 살 걸 하는 그런 거요. 나는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시장의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글쎄요. 젊을 땐 일밖에 몰랐어요. 남편, 자식, 돈. 근데 막상 나이 드니 그게 다가 아니었더라고요. 나 자신을 제일 늦게 챙겼어요.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 말, 참 좋네요. 저도 그랬거든요. 잠시 후 계산을 하려던 그의 손이 내 손등 위에 닿았어요. 그의 손이 떨렸고 내 손도 그대로 멈췄습니다. 그 따뜻한 손 위로 봄 햇살이 비쳤어요. 시간이 느려졌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오늘 이 손 그냥 잡고 있어도 될까요? 나는 대답 대신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손은 조심스럽고 진심이었어요. 그 온기가 손끝에서 마음까지 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다시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감각이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었지만 우리의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불판 위 불이 꺼지자 남성 사계 시장의 소음도 희미해졌어요. 남은 건 단 하나, 그의 손에 온기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예전에 잃은 게 많았는데 오늘은 뭐 하나 찾은 것 같아요. 그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잘 오셨네요. 여기가 그 찾는 길의 중간쯤일지도 몰라요. 닭갈비집을 나서니 사당거리는 이미 저녁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가게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섞여 흘러나왔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의 제안에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그냥 걷기 싫네요. 둘은 사당역 근처의 작은 카페로 들어갔어요. 창가 자리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커피 향이 은은히 피어올랐어요. 그는 먼저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정자 씨 덕분에 요즘 웃는 날이 많아졌어요. 나는 부드럽게 웃었어요. 그럼 다행이죠. 저도 그래요. 누군가랑 이런 얘기 나누는 게 참 오랜만이에요. 그는 나를 바라보다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어요. 정자 씨, 이런 말하면 실례일까요? 예. 제가 너무 늦게 만난 것 같아요. 그 말에 내 손이 멈췄습니다. 잔의 김이 얼굴을 스쳤어요.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젊을 땐 서로를 볼 시간도 여유도 없었는데 이젠 마음이 남았는데 시간이 없네요. 그의 말에는 진심과 두려움이 함께 묻어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커피를 내려다봤습니다. 영훈 씨, 그 말 참 잔인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고맙기도 해요. 누군가 그렇게 말해주는 게. 그는 잠시 웃었어요. 그럼 다음에는 잔인하지 않게 말할게요. 어떻게요? 그냥 보고 싶다고. 그 말이 내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이 서늘해졌어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내려앉은 거리엔 불빛이 반짝였어요. 그 불빛들 사이로 사람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내 눈에 비친 건 남편 철수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의 손을 잡으며 약속했었습니다. 당신 보내고 나면 나도 따라갈게. 그 약속이 아직 내 가슴 어딘가에 묶여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훈 씨, 사실 아직 완전히 자유롭진 않아요. 그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무슨 뜻이에요? 남편이 간 지 꽤 됐는데 아직도 그 사람 그림자 속에서 살아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 그가 좋아하던 머리 모양인지 아닌지 먼저 생각해요. 이제는 나를 위해 꾸민다고 말하지만 아직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는 한참을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그림자랑 같이 걸어도 돼요. 단지 너무 오래 머물지만 않으면.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소리 없이 흘러내린 눈물 한 방울이 커피잔 가장자리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손수건을 내밀었어요. 나는 웃으며 받았습니다. 영훈 씨, 나 요즘 무섭게 살아나요. 무섭게요? 내 안에서 뭔가가 다시 깨어나는 게 느껴져요. 살아있는 게 이렇게 낯설 줄 몰랐어요. 그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늘 낯설죠. 그때 카페 창문방, 사당역 콜라텍에 네온 사인이 보였어요. 빨갛고 노란 불빛이 깜빡이다가 이내 하나씩 꺼져갔습니다. 나는 그 불빛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불빛이 참 빨리 사라지네요. 그래도 꺼진 게 아니죠. 조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의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봄바람이 부드럽게 얼굴을 스쳤어요. 거리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였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꼭 내 마음 같았습니다. 조금은 흐릿하고 조금은 흔들리지만 그래도 여전히 따뜻한 빛. 영훈이 내 어깨에 조심스레 코트를 걸쳐 주었어요. 정자 씨, 혹시 다음 주에도 같은 시간에 그 콜라텍에서 볼까요? 나는 잠시 웃었습니다. 글쎄요. 그때 내 마음이 춤추고 있으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그 춤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가 걸어간 방향을 한참 바라보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빛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속삭였어요. 그래. 내 안의 불빛은 아직 꺼지지 않았어. 사당의 아침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일요일 아침 창문을 통해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김이 올라오며 손끝을 따뜻하게 덮었습니다. 그 온기가 참 좋았어요.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제까지 반짝이던 콜라텍의 불빛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새 아침의 빛이 번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분주히 오가고 길가엔 노점 아주머니가 국화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가방 속을 뒤적여 작은 반지를 꺼냈어요. 남편 철수가 내게 사준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젊을 땐 그 반지를 자랑스러워했지만 남편이 떠난 뒤엔 서랍 속에 넣어두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문득 끼고 싶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 반지를 손가락에 끼웠어요. 햇살이 반지 위로 번졌습니다. 그 반짝임이 이상하게 새로웠어요. 이젠 당신의 반지가 아니라 내가 다시 찾은 나의 반지야. 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창문 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어요. 쓴맛 속에 단맛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맛이 내 인생 같았어요. 힘들고 외로웠지만 결국 남은 건 달콤한 여운이었습니다. 어제의 영훈 씨가 떠올랐어요. 닭갈비집 불빛 아래에서 내 손을 잡던 그 온기,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말. 그 춤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 말이 머릿속에 다시 맴돌았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어요. 그가 기다린다고 했지만 이젠 내가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꾸미는 게 아니라 오늘의 나를 위해 립스틱을 바르고 싶은 마음. 그게 지금 내 마음이었어요. 창문 유리에 비친 내 얼굴은 예전보다 더 많은 주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주름 사이로 빛이 스며 있었습니다. 마치 세월이 만든 길 위로 내가 다시 걸어 나오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나는 스카프를 고쳐 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서니 바람이 살짝 불었어요. 스카프 끝이 흔들리며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멀리서 트로트 리듬이 들려왔어요.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누군가의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그 노래가 마치 내 하루의 배경음 같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리듬을 탔어요. 발끝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어깨가 조금 흔들렸어요. 누가 보든 말든 상관없었습니다. 이건 내 춤이었고 내 인생이었어요. 길 건너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걸음을 내디뎠어요. 어제와 같은 길, 그러나 전혀 다른 발걸음. 사당의 햇살은 따뜻했고 내 안의 봄도 다시 피어났습니다. 나는 속삭였어요. 그래, 이제야 내 인생이 내 것이 되었다.